난소암을 앓는 투병하는 친구가 50이 넘으면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 사실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은 어느 한순간 진단받는 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소의 독식 저자 이정희입니다.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마취과 진료 교수를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암 환자가 전 연령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수술실에서 체감하고 있어요. 특히 정말 20대 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20대 환자분들은 사실 건강검진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20대니까 질병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 습관도 별로 좋지 않은데도 경각심이 없다가 진단을 받고 큰 병을 진단받고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 인상 깊었던 환자도 20대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동네에서 혈뇨가 나와서 비뇨기과를 방문했다가 큰 병원 가라는 권유를 받고 갔었는데 대장암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기 진단받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중이셨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출산하시려고 오신 산모분이셨어요. 두 분이 이제 연이어서 출산을 하시는 수술이었는데 두 분 다 5년 전에 암을 앓으신 거예요. 한 분은 유방암이었고 한 분은 난소암이셨는데 아이 출산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울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한 암을 진단받고 가임기 여성분들 특히 그 투병이 끝나고 나서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 그 아이를 또 낳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암 환자로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출산한 아이를 위해서나 또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나 참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예가 10대 뇌종양 환자였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한참 학업하는 시기에는 사실 뇌종양이라는 질환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온 경우였는데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오로지 치료에만 힘썼어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10 대, 20 대에 암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참 예후가 좋지 않아서 가슴 아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결정적인 계기가 제 친구의 유방암 투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가 30 대였고 30 대는 이제 한참 아이 출산하고 이제 기르느라 정신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유방암을 진단받고 투병을 시작했었고 그때 이제 유방암 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전이가 되고 결국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당시 초등학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어린 딸을 안아주면서 참으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과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 후로 제가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었고 친구가 생전에 했던 질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투병하면서 몸이 너무 힘든데 처음부터 식습관을 다시 공부했어야 했었다. 넌 의사지 않니?"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습관을 파고들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암 환자분들이 식습관부터 바꾸는 것에 주목해서 그중에서도 채소를 집중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에 주목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으면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만 '모든 생활을 철저하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보통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암을 딱 진단받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아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랑 두 번째는 '아 내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에는 사실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판정을 주지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게 되는데 그 중심에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된 다음에 온 몸을 거치면서 각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좋은 식단, 암 환자에게 좋은 식단은 결국은 이제 가공식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안 먹는 것이 정말 좋고요. 가공식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인데 결국 이러한 식습관은 당뇨 예방에도 좋고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항암 식단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모든 질병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고 각 장기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소가 충분한 식사는 몸의 염증을 낮춰줍니다. 면역력도 강화시키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피로감을 줄이고요. 일의 능률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에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독소를 만든다." 이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는 뭐 숨 쉬고 소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노폐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 특히 이제 활성산소 개념으로 보시면 이 활성산소가 이제 매 순간 생성되지만 굉장히 우리 몸이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활하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해독 기능도 돌아가면서 면역 시스템도 잘 돌아가지만 이 저희가 섭취하는 이제 음식물로 인해서 또는 이제 환경 독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소가 추가가 되면서 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내인성 독소뿐만 아니라 이런 해독 시스템에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기면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는 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채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물으신다면 독소를 처리하는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해독 시스템을 매 순간 돌아가는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채소의 큰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몸에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은 필연적으로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일으키게 되는 토양을 쌓게 되는 거죠. 저희가 왼성 독소는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생활용품들을 만들면서 나오는 이런 가공하면서 만들어나는 이런 오염물질 같은 것들 특히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음식은 골라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음식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뭐 비건부터 이 고기만 드시는 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는 숨을 쉬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미세먼지 안에는 굉장히 우리 몸 안에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온갖 정말 그 독소들이 가득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들은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요즘 정말 눈에 띄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와 치매와의 연관성이에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흡입이 되고 이제 몸 안을 돌다가 뇌로 가면 뇌의 신경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염증은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극받은 이제 신경세포는 결국은 이제 변형이 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에 가서 우려 먹는 티백들 이 수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가서 너무나 쉽게 손쉽게 접하는 생수병, 그리고 이제 병안 이제 플라스틱 병 안에 든 모든 음료수 가공할 때 필연적으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절 페트병의 음료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온몸을 돌면서 장기에 축적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것 또한 이제 치매와 연관성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심장 질환, 뇌질환, 당뇨 이제 외의 만성 질환들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보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 어린 세대들 생각하면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노출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경각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은 일단 먹는 음식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공육 같은 것도 다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화학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든 가공식품들, 트랜스 지방 이런 거 다 우리 몸이 결국은 해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르는 모든 바르고 뿌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화장품이지만 화학물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해독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고르실 때, 그리고 이제 뭐 샴푸 이런 거 고르실 때 뒤에 있는 성분표를 좀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몸이 흡수하는 독소들을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누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도 우리 몸에 이제 매일 쓰니깐요. 노출이 많은 이제 물건일수록 그런 성분표들을 보고서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누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 첨가물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머리도 이제 샴푸 대신 비누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은요. 이렇게 머리를 씻다가 흘러나오는 샴푸에 또 자극이 돼서 피부가 막 가렵고 막 그러신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좀 안전하고 예 편안한 샴푸바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신데 이제 아이들 급식 제도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채소를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급식 반찬이 나올 때 신이 나서 먹는가 이렇게 보면 햄 소세지예요. 근데 햄 소세지가 사실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제 친구가 자기가 이제 햄 소시지를 일부러 먹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섭취가 꽤 있다. 이렇게 보니까 샌드위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햄을 내가 이제 먹지 않으려고 해도 샌드위치, 빵, 볶음밥, 치트키처럼 치즈랑 이제 햄 소시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다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발암물질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장의 벽이 헐거워지는 장누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독소가 혈류를 돌아서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식들이 사실 건강하지 않는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맛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자연 그대로의 맛에 익숙해질 때 가공식품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햄 소시지는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채소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거든요. 오늘 하루 채소를 얼마나 먹었는지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외로 채소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음식들을 이제 보았는데
떡볶이, 돈가스, 치킨, 햄버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특징이 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이랑 단순당이 굉장히 많은 구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굉장히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 우리 몸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해독할 재료가 없는 건데요. 채소는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은 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과 맛, 색인데요.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빨간색 파프리카부터 초록색 잎, 보라색 가지까지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수록 우리 해독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소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이제 비타민,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해독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독의 중심 기관인 간효소들이 잘 기능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채소가 원료로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해독 시스템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좋은 기름을 넣어 주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만 기름이 없을 때는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채소를 해독의 원료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가 부족한 식탁은 결국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식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암은 어느 한순간 진단받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암 환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세포 변형을 일으키고 결국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셨으면 지난 10년간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식습관이 어땠는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주변에 제 친구와 지인의 가족까지 합치면 암 투병하시는 분들이 지금 20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15명 이상이 유방암인데요. 난소암을 앓는 이제 투병하는 친구가 50이 넘으면 "암 환자든 암 환자가 아니든 항암 식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 사실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는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세포들이 기능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면역 세포들이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암 세포들은 유해한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몸이 사실은 이제 여러 해독 기관들과 면역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이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장과 간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 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발효가 되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이제 유익균이 이제 발효를 해서 내게 되는데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또 면역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가공식품들 많이 먹으면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면역과 해독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해독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 면역 시스템을 도와주는 거고, 면역 시스템이 잘 방어해 줘야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해독 시스템, 면역 시스템에 다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제 방어 체제를 굳건하게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암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채소가 만들어 줍니다.